예, 안녕하십니까. 이석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설명을 하면 주로 대상이 고3 어머님들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전투적이죠. 고3 어머님들 대상으로 하면. 지금 이 케이스는 지금 이제 중3 어머님들 되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파릇파릇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까요? 저희 이제 관심 있으신 내용은 이제 대학 입시 이제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 부분인데 이미 앞에서 이제 그 어떤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드릴 거는 좀 총체적인 부분을 좀 제가 얘기 드릴 거고, 그러니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하나는 어떤 입시에 있어가지고 어떤 대응하는 어떤 구조적인 특성, 입시의 어떤 구조적 특성, 요걸 얘기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은 실제 그 수시에서 본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본시험. 그게 뭐냐면은 그 두 가지입니다. 논술 혹은 면접 시험입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것. 그 다음에 그 어머님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중간중간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저도 지금 중3 어머님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저께 밤까지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지금 나눠드린 자료는 이거는 일종의 입시 매뉴얼인데 나중에 어머님들이 이거를 그 요강이라든가 이런 거 보실 때 참조해서 일종의 기본서로 보시면 된다 막 이렇게 될 것 같고, 원래 이걸 가지고 할까 저걸 가지고 할까 고민하다가 좀 패턴을 좀 바꿔보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PPT는 좀 다른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뭘 하나 보시면은 지금 요거 한번 볼까요? 다수 평가자에 의한 다단계 종합평가 해놓고 밑줄이 뭐냐면은 평가 과정에서 예술 체육 활동을 통한 공동체 정신과 교육 환경, 교과의 수기준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2014학년도 서울대학교 그 전형 계획안에 나왔던 문구입니다. 그 서울대학은 아시죠? 네, 서울대. 그 지금 어머님들은 기준점을 다 서울대로 잡는 게 맞습니다. 뭐냐면 요강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일 완비되어 있는 학교가 서울대고 정보도 제일 공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뭐 미리 서울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 서울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아로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로리 웹진 아로리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은 그 합격한 학생들 관련된 데이터가 그냥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그럼 나도 여기에 모델을 맞추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답이 될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근데 이게 2014학년도에 서울대학이 이제 발표한 그 평가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평가 방법인데, 없던 말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 전년도에 없었던 말. 어떤 말이냐면, 평가 과정에서 갑자기 뭐가 들어갔죠? 예술, 체육 활동을 통한 공동체 정신. 이 말이 들어갔어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그 당시 이제 뉴스를 좀 검색했더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대 입시 서류, 예체능 반영, 뭐 이런 게 나오고, 서울대 입시 전형 어떻게 달라질까, 뭐 수시는 면접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뭐 서울대 입시 서류 평가, 예체능 활동 평가.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거든요. 이제 큰일 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이건 뭐 입시 업체 겁니다. 서울대 가려면 예체능 활동 필수, 일반고생 더욱 불리하셨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자, 어머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판단이 잘 안 되시나 보네. 그래서 하나고 많이 갔다, 민사고 많이 갔다. 실제로는 그 일반고, 지금 이제 일반고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예전하고 기준이 달라진 게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이런 식의 어떤 구분이 더 세분화됐기 때문인데, 당시 기점으로 하게 되면 이제 특목고를 제외한 나머지 고 기준을 일반고라고 했었거든요. 일반고가 그렇게 서울대 가는데 불리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서울대가 항상 얘기하는 게, 서울대 설명회 가시면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뭐 수시 일반 전형이나 이런 게 알고 보면은 그 일반고한테 도리어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이제 정시가 도리어 일반고 쪽이 더 불리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고등학교의 레벨 때문에 불리한 거 아닙니다. 애들 수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고일지라도 어떤 자기 수준을 퀄리티를 높여놓으면은 불리할 거 아무것도 없지만, 일반고에서 놀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수능 성적 안 나오면 서울대 못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서울대 의도하고는 다른 형식으로 이런 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서울대는 어떤 학교냐면은 공교육기관입니다. 서울대뿐 아니라 나머지 대학들도 다 공교육기관인데, 그 대학은 이 공교육기관은 사교육기관하고 다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정성입니다. 형평성입니다.
함부로 어느 고 출신자를 뭐 우대를 한다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론 매체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가 뭐 할 수 없이 이제 그 해명을 해야죠. 이제 뺏기온 건데 예술체육활동이란 무엇이냐? 이미 옛날부터 평가됐던 거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까 문구가 어떻게 돼 있었죠? 예술체육활동과 공동체 정신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왔죠. 그러면은 그 공동체 정신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것들을 갖다 포괄하는 말이거든요. 예술체육은 뭐죠?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거거든요. 어떤 공동체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예술체육이 아니라 다른 걸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울대 이제 해명 자료의 걸 제가 이제 타이핑해서 이제 넣은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심각한 게 저 이제 자료에도 보시면 나오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입시 정보라는 게 심각한 좀 왜곡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산출하는 쪽은 누구냐면 이제 대학이거든요. 그 대학이라든가 교육부 같은 데서 이제 정보를 산출을 하죠. 그럼 그 대학의 정보가 우리 소비자한테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직접 와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중간 다리가 하나 있죠. 그게 이제 여기가 이제 뭐 교육기관들 고등학교라든가 안 그러면 학원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오죠. 근데 저기 학원하고 고등학교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러한 어떤 입시 정보에 대해서 고등학교는 좀 둔감한 편입니다. 반면에 학원은 어쩌죠? 굉장히 좀 민감하죠.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해가지고 막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시 모른다 하면 주로 어디 가서 물어보죠? 학원 가서 물어보죠. 자, 지금 이게 그 방금 전에 나왔던 그 내용들이 그 어떤 그 입시 기관을 통해서 나오는데 뭐 일반고 불리하다 이렇게 이제 나왔던 거. 그게 그럼 그 진실된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우리 이제 대치동 엄마들이 이제 입시 정보에 빠삭하다라고 대한민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잘못된 정보에 빠삭해 있는 그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별로 잘 빠삭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어리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어머님들 지금 중3이니까 그죠? 애들 나이하고 어머님 나이하고 같잖아요. 그죠? 중3.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야지 되는 거고. 잠깐만요. 아직 이제 시간이 많습니다. 그 뭐냐면은 제가 이제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어머님들이 이제 입시 설명을 굉장히 좋아해요. 많이 돌아다녀요. 학원이라든가 이런 입시 설명에 돌아다니는데 그 입시 설명에 돌아다니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입시 설명에 가는 것보다는 어디를 가시는 게 낫냐면 대학교 입시 설명에 가는 게 낫습니다. 대학교 입시 설명에는 근데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그게 훨씬 더 진실한 정보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학원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봤자 그냥 온갖 속설들만 이제 듣고 나오게 돼 있거든요. 뭐 애들 선발할 때 논술로 뽑는 게 아니라 수능 성적으로 뽑는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누구네 아버지가 모였는데 뽑았다더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설왕설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접근하는 거에 있어서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좀 제대로 된 어떤 형식을 바꾸서 그러니까 이런 왜곡된 정보보다는 좀 가공이 덜 된 생정보를 접근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고 실제 입시 정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숨겨진 거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뭐 모르면 그 다음에 대학교에다 물어보면 되거든요. 전화하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답해줍니다. 궁금한 거. 그 가급적이면 이제 대학에 이제 직접 접근하는 게 좋고, 요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례라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대학이라고 이제 지칭하진 않는데, 이게 지금 여기 성적이 이 대학에서 이제 공개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 여기 이제 이 성적은 100분입니다. 어머님들 그 수능 성적을 구분하는 형태로서 이제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 다 알고 계시죠, 그거,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100분인데, 이게 이 성적 가지고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99, 96, 97, 98, 95 이건 뭐 5, 1등급이에요. 그죠? 등급으로 따지게 되면 등급은 이제 4%, 11% 순서로 해서 1, 2등급 이렇게 나눠지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떨어졌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모가지 점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쪽은 이제 수시 합격사례입니다. 여기 보니 뭐 이거 저 100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등급이 중요한 거니까 2, 3, 1, 5, 4 이런 거 가지고 저 대학 갈 수 없겠죠. 정시로 따지게 되면. 그 다음에 4, 3, 2, 1, 1 힘들죠.
제가 이제 감격스러운 숫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우선 선발, 일반 선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시절에 우선 선발 기준이라는 게 뭐 1등급을 1등급 두 개일 경우에 우선 선발을 하고 뭐 2등급 두 개면은 일반 선발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그 1등급 두 개로 이제 우선 선발하던 그 시절인데 성적이 어떻게 됐냐면 이건 그 대학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91, 91. 참 감격적이죠. 그죠? 그래도 합격합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선입관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경험했던 게 지금의 어머님들이 대학교 가실 때 경험했던 게 지금 입시하고는 다르죠. 지금 제도하고 그죠? 어머님들은 머릿속에 이제 뭐가 박혀있냐면 이제 줄 서서 들어가는 거 이거죠. 한 줄 서가지고 쫙 들어가는 거. 근데 지금은 그 구조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줄쓰기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케이스는 뭐냐면 이제 논술 케이스입니다. 논술 케이스. 근데 대학 가는 건 이제 논술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방법들도 있죠. 일단 뭐를 잠깐 보냐면은 질문 하나 던질게요. 대학은 수시를 좋아할까요? 정시를 좋아할까요? 수시요?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셔야지. 대학 수시 좋아합니다. 예, 그 많은 데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정시가 뭐 더 있는데 뭐 압력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유튜브 보니까 어떤 그 학원 입시 설명에서 그러더라고요. 정부의 압력 때문에 대학이 수시를 늘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올바른 건 아닙니다. 대학이 뭐 왜 미쳤다고 압력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저기 수시로 선발하는 게 대학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제 원인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도적인 어떤 부분인데 좀 괴상한 주장들 좀 볼게요. 이게 이제 그 학원가에서 많이 설왕설 내대는 겁니다. 뭐 수시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너무 높다. 연세대 뭐 100대 1이다. 100대 1 아닌데 연세대 소풍 가는 것이다. 이런 시험 왜 보냐 뭐 이런 식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대 일반 전형도 알고 보면 수능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서울대는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을 참조해서 선발한다. 이제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서울대가 고소하면 그 명예훼손감입니다. 왜냐면은 그 평가원 모의고사를 참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 명의로 뭐를 해야 되죠? 지원자 명의로 평가원 이거 들어가야 돼요. 주민등록번호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냐면 그 뭐의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짓 할 수가 없는데 이 유명 입시기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제가 말 조심해야 되죠. 논술 시험은 무슨 선풍기로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채점을 많이 하던 얘기죠. 왜냐면 시험지 양이 많으니까 교수들이 언제 채점하겠냐, 그죠? 선풍기로 날려가지고 멀리 날아가는 것은 적게, 가까이 떨어지는 것은 많게 그렇게. 그다음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채점 제대로 다 합니다 이런 거.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제 채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 아직까지도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수능 성적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수능 최저 충족시키지 못하면 시험지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냥 앞에서 그냥 참 이렇게 나오시니까 잔뜩 반대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다 앞에다가 황당한 주장이라고 제목을 붙여놨는데 이 앞에서 그냥 참 이러시면 제가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9월 9일하고 이제 9월 15일까지 요때 뭐냐면은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이 중에서 9일부터 15일까지 중에서 사흘 각 대학별로 사흘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원서 접수 기간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3일이 무슨 날이냐면 그 연세대학이 논술시험 보는 날입니다. 연세대학은 수능시험 이전에 보는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11월 12일이 무슨 날이냐면 이제 수능시험 보는 날이죠. 그 다음에 14일이 이틀 있으면은 그때 뭐냐면 중앙대, 경희대, 성대, 서강대 뭐 그냥 무대기로 논술시험 봅니다. 그리고서 11월 21일이 이제 고려대 논술시험 보는 날인데, 자, 어머님들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건 수능 성적표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능 시험 본 다음에 가채점이라는 거 하고서 내가 대략 몇 등급 나왔겠다 이런 거 있죠. 이거는 공식적인 게 아니죠. 그죠? 그거는 뭐냐면 이게 가채점이고 실제 가채점도 어떻게 돼 버리냐면은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능 시험 본 다음 날 가채점에서 이거로 등급 산정하는 거, 뭐 예상 등급 컷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건 잘 안 맞습니다. 대략 일주일 정도 지나야 됩니다. 표본 데이터가 많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정확한 수능 성적은 언제 알게 되는 거냐면 요날 알게 돼 있습니다. 12월 2일 날. 이날이 돼야 나도 내 수능 성적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학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그 이 응시자의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뭘 하는 거냐면은 그때 최저학력 기준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요날. 근데 보세요.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언제까지냐면 12월 9일까지입니다. 근데 9일이라 그랬을 때 실제 9일에 발표하는 학교들은 없습니다. 보통 사흘에서 나흘 정도 앞당겨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12월 한 5일 정도. 그럼 만약에 고대나 이런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하지 못한 애들을 시험지를 쓰레기통에 버리려면은 요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뭘 해야 되죠? 채점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발표일이 최초 합격자 발표일이 5일이라 그러면은 2, 3, 4, 5 나흘 동안 하라는 소리인데 양이 수만 장입니다. 수만 장.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미리 앞서서 다 채점해 놓습니다. 보통 보름 정도 잡고. 그래 놓고 수능 성적 발표된 그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그 애들 성적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최저학력 기준 미달자들 어떻게 해버립니까? 쫙쫙쫙쫙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합격자 발표하고, 그 다음에 등록 기간 갖고, 그 다음에 미등록 추원이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여러 대학 합격한 애들 있으면은 나는 뭐 저기 갈래. 그럼 빈자리 생기면 또 잡았다가 이제 넣고 해가지고 그 과정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이 안 되면은 뭐 쓰레기통으로 간다. 이건 진짜 뭐냐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허황된 내용인데 의외로 말 자체가 굉장히 당연할 것 같은 느낌 들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뭐 있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실제로도 가령 얘들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시험 본 날부터 이제 채점을 한다 그럴게요. 그래도 솔직히 채점 기간이 그렇게 충분한 건 아닙니다. 보통 이제 보름 정도 잡고 하거든요. 보름이면 다 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하진 않고, 고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촉박해지죠. 발표율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재작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고대가 시험일을 옮겨버리려고 그랬어요. 어디로? 이 앞으로. 근데 못 옮기게 해버렸죠. 그래서 뭐 이제 내려앉아버렸는데, 하여튼 요때가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학에서는 학사 일정이 거의 마비돼 버립니다. 모든 교수들이 어디에 투입이 돼버리냐면은 이 채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촉박한 그런 거가 있고, 근데 뭐 촉박하다 그래가지고 이 어떤 채점 자체가 뭐랄까요, 미비한 뭐 그런 채점이 나오냐 그러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면 평가라는 거 들어보셨죠? 한 시험지당 여러 교수가 붙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판단된 어떤 평가 기준이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비슷하지 않으면은 재채점 되고 재채점 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나름 객관적인 어떤 기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학이 그런 거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설렁설렁 뭐 선풍기로 날린다든가 이런 거 절대로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우리 주변에서 많이 얘기되는 전형적인 어떤 황당한 입시에 관한 속설 잠깐 얘기해 본 겁니다. 이거 외에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들이 막 양산이 되는가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대학은 수시를 좋아할까 정시를 좋아할까? 어머님들이 대학은 수시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사교육 업체들은 수시를 좋아할까요? 정시를 좋아할까요? 그렇죠. 그게 정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란 차원에서 보면은 수시는 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나마 수시에서 어떤 매출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논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논술이랑 수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수시의 주류는 지금 뭐죠? 학생부 종합인 거 들어보셨죠? 이런 건 정량적 평가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하고 어떤 이제 사교육 업체가 어떤 물건을 갖다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무지하게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왜 학생부 종합 유형 쪽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냐면은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이제 근간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사교육 비용 줄이는 거, 이게 근간입니다. 왜냐면 이 사교육 비용이라는 게 우리가 좀 비정상적으로 높거든요. 세계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이 사육 비용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그 가처분 소득 부분을 갖다 죽여버리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우리 행복도를 떨어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애한테 사육비를 많이 쓰는 게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거보단 차라리 저기 핸드백 하나 더 사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의 어떤 왜곡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사교육비 줄이는 게 일종의 목표이고, 그래서 양산이 되고 있는 게 이 학생부 종합 쪽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대학의 이해관계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게 뽑아봤더니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근데 이제 그 사교육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게 매출의 어떤 근간 자체가 깨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 어떤 사교육해가지고 뭐 코스닥이 상장되고 이런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예? 너무 비판적인가요, 제가? 자, 이제 어떤 이런 속설들의 어떤 특징이 이제 수능에 대한 굉장히 지나친 강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수능이라는 요소에다 다 연결시킵니다. 근데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그냥 최저학력 기준이에요. 그 만점 받은 거나 그 기준선 간신히 넘은 거나 어떻게 돼버립니까? 둘 다 똑같은 놈이거든요. 실례로 우리가 이제 본 케이스가 이제 작년에 그게 이제 대거 터져버렸죠. 재작년에 한 건이었던 게 이제 작년에 대거 터져버렸는데, 그 작년에 그 만점자 자연계 같은 경우에 한 19명이든가요. 그 중에 수시 합격한 애들은 4명밖에 안 됩니다. 만점자들이. 15명은 다 어떻게 돼버렸죠? 다 떨어졌고. 대신에 정시에 다 합격했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참, 그 교상한 건이 있긴 있습니다. 이제 납치건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납치건도 이제, 그 뭐 성적 때문에 납치됐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그 아이가 납치됐다고 친해지는 아이가, 그럼 왜 그 대학을 수시에 썼습니까? 그죠? 그거 가지고 논할 바는 아닌 거거든요. 그죠? 걔가 자기가 만점 나오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왔고 하필이면 또 그게 그 대학의 어떤 조건에 맞아 떨어졌고, 만점이 아니라 뭐로 합격했냐면 그 학생부로 합격을 했거든요. 그 대학의 조건에 맞았기 때문에 합격한 거지, 만점이었기 때문에 납치됐다. 이건 실제로는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도 그 좀 비공식적인 통계가 있긴 있는데, 그 수시 합격자하고 정시 합격자 이제 구분을 하면은, 제가 원래 그 표를 거기 있고 여기에다 실을에다가 마른 게 하나 있는데, 그냥 한 대략 그 수시 합격자의 70에서 한 80% 정도는 정시로 그 대학 못 갑니다. 그거를 그 입시 기관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공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정시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수시 때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수시 때 뭐 수능 우수자들이 많이 납치됐기 때문에 정시 때 좀 널널할 거야. 절대로 널널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주 그냥 압력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위에서 내리누르는 압력, 장난이 아니게 돼버립니다. 그게 현실, 진짜. 예, 그런 걸 보셔줬으면 좋겠고, 그 제도적인 측면 좀 잠깐 볼게요. 수시 정시 차이 뭐 세부적으로 어머님들이 지금 이 전형이 뭐다, 저 전형이 뭐다, 지금 그런 거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 되시면 하면 되는 거고, 그냥 크게 이제 대별해서 보면은 수시 정시 차이점으로서 이제 전형 총점이란 게 뭐냐면 애들을 서열화시키가지고 이제 모집 정원 범위 내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수시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학생부, 대학교 열고사, 기타 서류 이렇게 돼 있고, 정시는 학생부와 수능 딱 두 가지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정시에도 이제 쓰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특이 전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쓸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이제 학생부 수능이고, 그 변별 기준, 그러니까 애들 서열화시키는 변별 기준은 정시는 거의 이제 수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요소들이 조금은 작동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수능으로 하게 되는 거고, 수시는 뭐 학생부 전형이면 학생부의 힘이 발휘되는 거고, 뭐 논술이면 대학교 열고사 힘이 발휘되는 이런 구조로 하겠죠. 그다음에 그 수시 정시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거냐면, 수시는 선지원 후시험 제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험 나중에 보잖아요. 정시는 선시험 후지원 제도죠. 수능 성적 나온 다음에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시 기준으로 할게요. 자, 수능 성적표 다 나왔어요. 자, 이 수능 성적표 받는 순간 우리나라에서 행복한 어머니들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0.1%입니다. 0.1%는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죠? 불행해집니다. 그럼 이제 지원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안정 지원을 하겠죠. 안정이란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향 지원입니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어떻게라도 하나 잡아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정시는 기본적인 게 어떤 거냐면은 그 합격도 하향 지원에서 벌어지는 거고 불합격도 하향 지원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 이제 스나이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나이핑. 이건 어떤 거냐면은 안 되는 성적으로 그 저 상위권 대학 여기 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배짱 중인데 이건 좀 최고 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함부로 쓸 요소가 아니고. 근데 그게 이제 기적적 진짜 대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함부로 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인 형태로 하면 다 하향 지원에서 어떻게 되냐면 하향 지원의 결과로 합격도 하향, 불합격도 하향. 그다음에 합격을 했을 때 이 대학에 만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반수라는 게 무지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재수생 인원이 한 12만, 13만 그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반수 인원이 한 6만 명 정도 됩니다. 대학교 중도 관두고 나오고. 그 대학 입장에서 이런 반수생들 이쁠까요? 미울까요? 예, 밉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들이 중도에 그렇게 나가버리는 게 열받으니까 어떻게 해버리냐면 그 1년 낸 휴학 못한다 이런 식의 조항들 만들어 놓잖아요. 왜냐면 그 뭐냐면 애들이 그 대학 입장에서도 뭐죠? 그 등록금 수입원이에요, 그게. 그죠? 그거 없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거지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지. 자, 수시 볼까요? 수시는 우리 아직 시험 안 봤어요. 그냥 지원하는 겁니다. 선지원, 후시험. 이제 후시험이 이제 논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뭐 단계별 전형의 어떤 면접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을 볼 거고. 그럼 이제 합격도 자, 우리 지금 시험을 안 봤으니까 사람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게 돼 있죠? 과대평가하게 돼 있죠? 그죠? 과대평가를 하면 당연히 어떻게 지원해요? 상향 지원하죠? 자, 합격도 상향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불합격도 어떻게 되는 거죠? 상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신에 자, 정시는 그 스나이핑을 해야 대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성적으로 눈치 작전 벌여서 경쟁률 작고 애들 겁낼 그 요소에다 지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수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기본이 상향 지원이니까 어떻게 되죠? 합격 그 자체가 뭐죠? 대박입니다. 그게. 뭐 불합격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상향했기 때문에 불합격이다 이런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일단 합격하면 수시는 대박이 되니까 이 수시로 합격한 애들이 그 뭐 반수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 수시로 합격을 하는 결과는 이제 꿈꾸던 대학을 가는 수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꿈이 현실이 돼버린 겁니다. 꿈꾸던 대학. 그리고 정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꿈도 꾸지 못하던 대학을 가는 정시 이렇게 됩니다. 꿈도 꾸지 못하던 대학입니다. 어차피 둘 다 이제 현실하고는 멀긴 멀지만 이쪽은 그래도 자기 이상이 맞아 떨어진 거고 진짜 안 맞아 떨어진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차이점이라 할 겁니다. 그 어머님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입시에 있어가지고 본질 자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도 고민하시는 게 그런 것들일 거예요. 어떤 거냐면 어떤 뭐 수능 성적이라든가 이런 거, 국어, 수학, 영어 성적 이런 걸 참 굉장히 민감하실 텐데 수시제도 자체는 그게 그렇게 모든 걸 좋아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어차피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하나의 또 문화가 있거든요. 문화 때문에 수능에 매진하게 될 텐데, 근데 실제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 구조 자체가 수능으로 뽑는 인원은 얼마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갖다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뭔가 알 수가 있겠죠. 그 대학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은 이 이제 우수한 수시가 대학한테 주는 메리트는 우수 학생을 선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수함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수능은 아닙니다. 뭐죠? 수시 쪽에서 선점할 때 수능 기껏해야 무슨 역할이에요? 최장력 기준, 자격 기준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 다른 요소를 대학은 뭐로 본다? 우수함의 기준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맞추어 가는 게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 수능이라는 건 이제 일종의 마지막 수단 정도, 그 정도인데 살지 못합니다. 그 퀴즈를 하나 낼게요.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 이거 학생부 종합입니다. 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자, 1번 학생부 교과, 2번 학생부 비교과, 자기소개서, 토플, 수학능력 시험. 자, 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 토플만 말씀하십니까? 하나 더 있는데. 서울대 일반 전형 수능 없습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애가 있었습니다. 3 이거였던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답을 못했던 어떤 애입니다.
이게 이제 등급입니다. 얘 어느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까? 어느 대학? 경기권이요. 이게 우리 이제 수능 성적도 어떻게 하냐면 평균화 시켜가지고 정규 분포를 만들어 버리면은 어떤 이제 포지션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전체의 어떤 중간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 포지션이 되려면 적어도 어떤 평균 등급이 1, 2등급 그 선으로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가 정시에서 뭘 논할 수 있냐면 뭐 인서울이냐, 뭐 수도권이냐, 뭐 이걸 논하게 되는 거고, 1이 되면은 참 견적이 안 나오죠, 그죠? 이제 멀리 이제 가야 되는데, 얘는 정시로 대학 가지 않고 수시로 대학 갔습니다. 어디를 갔으면 좋겠습니까? 어느 대학? 얘기를 안 하시네. 어디 갔으면 좋겠습니까? 원하시는 대학을 말씀해 보세요. 예, 서울대 갔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그거 9191도 보여드렸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케이스 더 얘기 드릴까요? 그럼 굉장히 이제 뭐냐면 이 얘기 들으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어떤 꿈꾸는 기분이 들어가죠. 근데 이게 문제는 얘가 이거로 서울대를 갔으면은 이거는 수능이니까 고려 대상이 아니니까 간 거죠. 다른 요소가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숫자 보면서 저기 이제 어머님들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제 모의고사 성적 어머님들 무지하게 민감해집니다. 애 성적이 진짜 기분으로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숫자를 갑자기 제가 얘기 드리면 뭐 희망이 막 솟구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이 숫자가 요 어머님들 중에서 대략 한 40%는 저기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지금은 설마 이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게 현실로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면 갑자기 희망이 솟지만, 근데 희망이 솟으려면 그거 외에 어떤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R을 갖다 이제 막 수능에다 몰아치기를 해야 되고 그래, 그게 답되는 건 아닙니다. 예? 퀴즈 하나 받고, 자, 수시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정시는 패자부활전으로 활용한다. 이거 누구의 말일까요? 이게 어느 대학교의 입시 요강 가안이었습니다. 이게 2000 언제죠? 2008년인가 9년인가 그때 이제 기본 가안 만들 때 현재 그 가안이 이 대학교의 어떤 입시 구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대학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오늘 나오는 얘기는 서울대밖에 없습니다. 서울대입니다. 서울대가 보는 관점입니다. 예? 근데 이게 서울대의 관점이라는 것도 되지만 동시에 어떻게 되죠? 모든 대학의 관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라고 하긴 좀 곤란합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에 대학이 이제 몇백 개가 있는데 한 100몇 개 정도 되죠. 근데 좀 의미 있는 대학하고 의미 없는 대학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못 채우는 대학 많잖아요. 그죠? 그런 데는 뭐 아무나 들어와라 이렇게 되는 거고, 의미 있는 대학들 라인에서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인드의 어떤 구도를 짜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하나 받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전형 유형 따지게 되면 뭐 학생부 교과다, 종합이다, 논술이다, 실기다, 수능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어머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전형이 복잡하다 그러는데 전형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다양할 뿐입니다. 기본 틀은 여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틀은 이게 어떤 요런 기본 틀이 이제 설정이 된 게 재작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미 그 전에 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 유형 자체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이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학생부 교과면 교과로 뽑는 거고, 종합이면 종합으로 뽑는 거고, 논술은 논술로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 기준이라고 하는 게 학생부 교과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과 성적 중심입니다. 내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있고, 이제 논술은 논술로 선발해버립니다. 논술 잘하는 애가 합격하는 거고, 실기 이제 특기자 전형 관련된 거. 이 종합과하고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릴 게 어떤 거냐면은,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2박 3일 걸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학생부 교과하고 학생부 종합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근거가 뭐죠? 학생부란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는 교과고 하나는 종합이거든요. 그럼 이게 뭐지?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교과라는 건 뭐냐면은 이건 세칭 우리가 말하는 내신 성적이라는 거 있죠. 그게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요소가 합부를 뒤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종합은 뭐죠? 자, 그럼 비교과 이러면 너무
말이 어떻게 종합인데 비교과 이거 하나만 나오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종합은 교과로 변별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과 이외의 요소들과 교과도 종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종합 유형에서 교과 성적으로 애들이 변별이 되면은 이건 종합 유형의 취지에 반한다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어느 대학 우리가 이제 논술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할게요. 우리 내신 성적을 갖다가 우리가 구도를 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1, 2 해가지고 6, 9등급. 그러니까 과목별로 이제 9등급까지 이제 산재가 돼 있죠. 그런데 이건 이제 개별 과목에 대한 거고 실제 어떤 내신 성적이 고려가 될 때는 평균 성적이 고려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받았던 국어 뭐 3등급, 영어 1등급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평균을 나타내게 되면은 어떤 특성이 살게 돼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올 9등급 이런 애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 9등급은 올 1등급보다 더 어려운 영역입니다. 네? 없어요. 올 8등급 없어요. 올 7등급 거의 없어요. 어디까지가 한계치가 되면 6등급까지가 거의 한계치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 값으로 따졌을 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정규부포 곡선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런 식의 어떤 양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논술 같은 경우에 논술 같은 경우에 이게 논술은 논술로 변별이 되니까 우리가 그 논술에 뭐 내신이 몇 % 들어가느냐 이런 거 고려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하도 그런 걸 갖다가 따지니까 대학에서 또 그걸 평균 계산을 해요. 하면은 합격자의 내신 성적이 논술 합격자 내신 성적이 대략 몇 등급 정도 나올까요? 정규 분포. 자, 여기가 제일 많은 영역입니다. 요 급분방에 다 몰리게 돼 있습니다. 3 정도에. 실제로는 3은 아니고 이거 학교 레벨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그 위쪽인 경우도 있고 아래쪽인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전부 다 평균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니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연세대학교 의대 같은 경우에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이 몇 등급이냐면 그거 아마 자료집에 보시면 나와 있을 텐데 아니 보지 마시고 연세대 의대 저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 몇 등급이면 좋겠습니까? 1.5. 예? 몇 등급? 1.5? 1.5요? 1점 왜 그 1점에서 벗어나려고 그러지 않으시네? 예? 1.9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2등급 가깝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애들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한테 이제 대학 지원하라 그럴 때 의대라든가 논술은 그냥 쓰고 싶으면 써 이렇게 하는데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한 내신이 한 4, 5, 6등급 이런 애들이 의대 쓸까요? 안 쓸까요?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의대가 평균 등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등급이 되는 거지. 위로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균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합격자의 평균 등급이기도 하고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죠? 불합격자의 평균 등급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의 합격자 평균 등급은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대학으로 할까? 성대로 할까요? 성대 정도가 제일 알맞을 것 같다. 예. 왜냐면 이 대학의 어떤 라인업이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몰리는 그런 라인업이 있는데 성대로 할게요. 성대. 학생부 종합이면은 합격자 내신 평균 등급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요 근처예요. 요 근처. 1점 안 나와요. 한 요 근처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분포는 굉장히 넓게 분포돼요. 다수는 2등급 안쪽에 있고. 그러니까 다수는 안쪽이지만 나머지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포되는데 평균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런 구도로 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은 뭐냐면은 학생부 종합도 내신이 모든 걸 좌우한다, 좌우하지 않는다. 좌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신 때려쳐도 되겠네. 가 아니라 이게 이제 정성적 평가라고 얘기를 하죠.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인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수치화된 데이터로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가령 이제 내가 국어가 3등급이고 수학이 1등급이다. 그러면은 이것도 비교과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수학을 국어보다 잘한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숫자화된 걸 평균치를 계산하려는 그런 것보다
그 학생부에서 뭘 봐야 되냐면은 수학이 1이면은 국어 3이니까 난 수학을 잘한다. 이런 식의 비교과로서 이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예전에 뭣도 모르고 학원가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진짜 뭣도 모르고 이제 했던 과감한 작업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은 그 학원가에 들어오니까 수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수시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관심 있는 사람 조금만 오고 그랬었는데 이게 어떤 선입관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입관이 그때도 팽배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수시 같은 경우는 뭐 올림피아드가 있어야 된다, 뭐 내신이 짱짱해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 무시하고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일단 학원에서. 그랬더니 합격자가 무대기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동네를 거의 휩쓸다시피 해버렸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자, 그 당시는 이제 서울대 특기자 전형이라고 불렸습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이. 우리 그때 선입관이 어땠냐면, 서울대 특기자를 들어가려면은 뭐 올림피아드 상 한 두세 개는 있어야 된다 이랬었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모순이네요. 제 생각에. 저는 서울대학까지 그래가지고 전화 통화해가지고 다 확인했습니다. 절대적인 거냐 아니냐 하면서 어지간히 따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버렸냐면 제 첫 작품 중에 하나가 완전히 내신으로 서울대 일반 전형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직윤이 아닌 케이스 활용해가지고. 그때 뭐를 읽어냈냐면 지금 방금 읽으신 것처럼 뭐죠? 이게 내신 성적 자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교과의 어떤 상대적 가치라는 게 들어간다는 거, 그거를 읽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연습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아까 얘기 드렸지만 서울대학교 그 아롤이라는 거 얘기 드렸죠. 가서 보시면 그 케이스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거 아롤이 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어떤 기준점을 갖다 많이 확립시켜 주는 거니까. 자, 퀴즈 하나 더 내겠습니다. 이게 작년인가요? 그때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성균관대 글로벌 인재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입니다. 서류평가,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반영 요소는 어떻게 되냐면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이다. 이 전형에 이제 지원한 고등학교 재학생의 국제 올림피아드 수상 실적은 반영이 되는가? 이게 이제 퀴즈입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성균관대 글로벌 인재입니다. 글로벌. 말이 아주 멋있죠. 글로벌. 그죠? 자, 올림피아드 반영될까요? 안 될까요? 자신있게. 특히 이 글로벌을 뭐라 그랬냐면은 특목고 전형이라고 많이 얘기했거든요. 특목고를 위해서 만든 전형입니다. 자, 올림피아드 반영된다 안 된다? 왜 자신있게 얘기를 안 하세요, 이게? 아니, 이게 어떤 해석이에요. 이런 걸 자꾸 하면서 뭐냐면 관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자, 얘 정의가 뭐죠? 학생부 종합이죠. 그러면은 선발을 할 때 뭐를 근거로 삼아야 돼요? 학생부를 근거로 삼아야 되죠. 올림피아드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반영돼요, 안 돼요? 반영 안 됩니다. 이거 특목고를 위한 전형 아닙니다. 이름이 글로벌일 뿐입니다. 특목고나 일반고나 다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런 선입관에 의해서 그걸 갖다 이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 뭐 성대 같은 경우 이제 과학인재 전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과학자 들어가니까 겁부터 나죠. 연세대 뭐 과학공학 특기자 전형 이런 거 있습니다. 과학자 들어가니까 괜히 그냥 여기 이제 만약에 이제 과거를 원하시는 어머님들은 다르겠지만 그게 아닌 케이스라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하면 겁부터 납니다. 일반고 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거 다 동등하게 취급이 됩니다. 아까 얘기 드렸지만 대학은 공교육기관입니다. 공정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다른 거 얘기할게요. 이제 문제랑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논술, 면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런 관점인데, 뭐 제가 어머님들한테 이제 논술 문제나 면접 문제 보여드리면서 이거 풀어드린다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머님들 머리만 아프죠. 그죠? 근데,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막막해서 고등학교 때 배운 생물과 화학을 복습하는 정도로 했는데, 시험을 보고 나니 그 두 과목을 결합한 통합형 문제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면접 경험입니다. 어느 대학이냐면 서울대학교. 오늘은 그냥 서울대만 다룹니다. 자, 저는 캠벨이 누구냐면은 그 생물학 그 교과서 이따만한 거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쓰는 거. 일반 생물학을 하루에 한두 챕터씩 공부했대요. 대단한 거죠, 그죠? 저 못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생물화학 수학을 수능 공부하듯이 파고든 게 막상 면접에서는 큰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면접 문제는 다른 학교처럼 암기나 문제풀이만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실제 합격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어떤 선입관이 어떤 게 있냐면, 이건 뭐 서울대뿐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대치동, 요새는 좀 안 그러긴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학원 그 설명회가 올라왔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 학원 설명이 꽤 많이 옵니다. 제가 그게 꽤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냥 보면서 저 하자가 뭘까 이런 거 찾는 게 제 취미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대요. 이제부터는 면접이나 논술이나 교과서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일반 물리나 일반 화학 등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그게 유튜브에 나온 어느 학원 설명입니다. 그럼 그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그 학원은 이전까지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일반 물리나 일반 화학을 했다는 얘기가 되죠. 일반 물리, 일반 화학은 어떤 거냐면은 대학교 과정에서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건 뭐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이거 어딨냐면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서울대학교 뭐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거 다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되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보겠지만 대학은 어떤 기관이냐면 공교육기관입니다. 그죠? 공교육기관이고 공교육기관에서 애들을 선발할 땐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되냐면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자, 예전에는 뭐 이런 건 있어요. 요새 그 대학교 이제 논술이나 면접 문제가 쉬워졌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예전에 뭐 쉬웠냐? 예전에 어렵긴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고 근데 어려웠다는 건 어려웠지만 그 대학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위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동안 뭐 일반 물리, 일반 화학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케이스는 이제 얘가 뭐였습니까? 이제 캠벨 공부하고 갔는데 별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죠? 자, 여러 가지 어떤 보는 관점들, 그 대학에서 나오는 어떤 언어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내신이나 수능 시험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 이외의 수학 능력을 평가한다. 이건 뭐냐면 고려대학교에 보면 그 논술 출제 의도에 있는 겁니다. 그 논술을 출제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신, 수능 이외의 능력이라는 걸 평가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교육이나 선행학습으로는 지도할 수 없는 통합적 통찰력과 판단력 소유 정도를 평가한다. 이건 고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건 면접과 관련된 거고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교과서 내용을 충실하게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무난히 풀 수 있다. 뭔가 좀 거짓말하는 거죠. 그죠? 자, 단순 암기 위주의 지식에 근거한 구술 능력 또는 기계적 문제풀이 능력보다는 논리적 사고력, 추론 능력 평가에 주력한다. 논리적 사고력을 스스로 키우는 학생이 수월하게 풀 수 있다. 선행학습을 통한 이론적 배경 없이 텍스트에 제시된 내용만으로 독해한 문제풀이를 수행할 수 있다. 이건 어느 대학이냐면 앞에 고려대 했으니까 누구로 하면 되죠? 연세대입니다. 예. 연세대의 어떤 면접, 논술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자, 고교 교육의 정상화 및 학력 신장을 도모한다. 자, 여기서부터가 좀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고교 교육의 정상화 및 학력 신장을 도모한다. 이거 어느 대학에서 나온 말이냐면은 앞에 연대 고대 했으니까 서울대 말고 성대로 할게요. 예. 이 말의 전제는 뭐죠? 고교 교육이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정상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논술 시험이라든가 얘네 나름의 면접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논술은 단지 대학 입시를 위한 평가 제도에서 그치지 않고 자, 공교육 과정 내실화에 기여를 한다. 이거 어느 대학에서 나왔을까 이거는? 서강대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수행한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단순 암기 전문 지식이 아닌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한다. 이게 이제 경희대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금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대학이 생각하는 논술 시험과 면접 시험의 기본 틀이기 때문입니다. 자, 쭉 읽어서 봐서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사고를 가지고 가는 거냐면 논리적 사고력이란 말이 꽤 많이 나왔죠. 추론 능력이라는 게 꽤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독해란 말이 꽤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는 막 드러났죠. 뭐 공교육에 대한 정상화. 자, 우리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은 대학이 봤을 때 우리 공교육이 비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이제 고등학교 가면 느끼게 됩니다. 그냥 막 수능 그 몰아치기 하는 거. 그게 비정상이에요. 대학은 지금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하지 말거라 이러는 거거든요. 그 시그널을 지금 주는 거예요. 제가 문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부러 어떤 문제를 골랐냐면은 그 제시문 좀 볼까요? 수학에서 쓰이는 정밀한 참임을 보일 수 있는 명제다. 블라블라 막 이렇게 이제 떠들어댑니다. 제시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즐거움은 인간의 작은 완전성으로부터 조금 더 큰 완전성으로 이행한다. 괴로움은 뭐다? 공포란 뭐다? 사랑이란 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 증오, 말 어려운 말 나오네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상상하는 사람은 괴로움을 느낀다 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충 제시문 보니까 이거 문과 걸까요? 이과 걸까요? 문과, 이과? 문과요? 이과입니다. 자, 질문이 뭐냐면 제시문에 의거해서 희망과 공포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말하라. 희망과 공포 사이 명확히 말하랍니다. 어느 대학으로 할까요? 자, 이과입니다. 힌트 하나 드렸어요. 이과 했고 어느 대학으로 할까요? 서울대. 이제 서울대도 지쳤습니다. 연세대입니다. 연세대 논술일까요? 아닙니다. 연세대 과학공학 인재 특기자 전형과입니다. 면접 문제입니다. 과학공학 인재, 과학 이거 들어가 있는데 시상에 뭐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많아, 슬픔이 어쩌고 증오가 어쩌고 이런 게 나오네요. 신기하죠, 그죠? 자, 이 문제가 요하는 바는 뭐냐면은 뭐 희망과 공포 관계 이거 뭐냐면 그 논리추론 문제입니다. 이거 저기 나와 있는 제시문에 나와 있는 소재들 있잖아요. 굉장히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말이 어렵다기보다 꼭 문과처럼 느껴져서 그렇지, 거기 있는 그 말들을 일종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수학 문제 풀듯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수학 문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면은 이게 하필 면접 문제예요. 면접 문제인데 면접하고 논술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둘 다 뭐가 주어지냐면 제시문이 주어지는데 이게 케이스가 그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때 이걸 왜 갖고 왔냐면 그 문과인 양 착각하기 딱 쉽게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예. 저기 궁금한 거는 그때 저 문제가 출제됐을 때 예. 그 학원 같은 데서는 저런 면접 문제가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셨었나요? 저런 걸 뭐하러 예상을 합니까? 제대로 논리력이 갖춰져 있으면 가서 풀 수 있는 건데. 예? 어머님은 지금 원하신 게 뭐냐면 딱 적중 이런 거 원하시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예. 수험생이라면 예. 저렇게 나오면 되게 좀 황당할 것 같아요.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어요. 예. 수학 문제 풀듯이 한번 풀어요. 내 사고가 수학에 갇혀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 수학 하나에 갇혀 있으면은 못 풀어요. 근데 수학에서 영역 전이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저기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일종의 수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언어적으로 다 연결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뭘 평가하려는 거냐면 어떤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려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여드린 거고, 그 이제 둘 다 이제 논술 문제도 저랑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부러 면접적으로 가져왔는데 지면에 쓰면은 논술이고 말로 하면 구술. 핵심 요지는 뭐냐? 독해, 추론, 문제 해결 딱 세 가지입니다. 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 문제가 풀리게 돼 있고 문제가 풀리면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참 기분 좋은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제가 이제 하는 게 이제 과학 논술 쪽인데 그 어떤 내용이냐면은 저한테 예전에 수업을 받았었나 봐요. 그리고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모친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수업 받았던 내용이 대학교 수업에 무지하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논술 제대로 공부하는 케이스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를 찾아내야 되냐면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다 뭐라 그랬죠? 독해가 중요합니다. 독해. 읽는 능력. 저기 OECD에서 뭐 몇 년 단위로 이제 측정하는 것 중에 어떤 거냐면 각 국가별 문해 능력이라는 걸 측정합니다. 문해 능력. 문해 능이 어떤 거냐면은 그 우리가 문맹 이러면은 글자를 못 읽는 걸 문맹이라 그럽니다. 그 문해 이거는 뭐냐면 글자를 읽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 그걸 문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OECD 24개국 중에서 문해능으로 따지게 되면은 몇 등 정도 할까요? 24등 꼴등입니다. 예? 꼴등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꼴등이라고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예? 그게 뭔 말이냐면 이게 무지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지하게. 예?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기 자,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는 왜 수학을 공부할까?
수학은 논리 학문이다. 모든 학문의 근간에는 논리가 있다. 자, 그 수학 왜 공부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들 저기 그때 고등학교 때 막 미적분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지금 그 쓰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더하기 빼기 뺏기 뭐 할 일 없잖아요. 그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저는 참 미적분 좀 씁니다. 왜냐면 그 논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 쓸데없이 그 미적분을 왜 배웠을까요? 실제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미적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을 통해서 뭘 이해하라는 얘기냐면 논리를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논리가 실제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다 그 논리를 근간으로 하는 거거든요. 로직. 그러니까 국어라는 게 있으면 국어에 어떤 로직이 있고 거기에 국어에 살을 붙이면은 국어가 되는 거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 그 기본적인 어떤 논리 패턴을 익히는 게 어떤 거냐면 수학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에 관련돼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수학은 이제 부류를 나누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가 연산 수학이고 또 하나가 논증 수학이거든요. 연산 수학이란 건 어떤 거냐면 계산 능력을 키우는 부분이에요. 그 논증은 증명하는 쪽이죠. 수능은 연산으로 출제가 될까요? 논증으로 출제가 될까요? 수능이요? 수능은 논증 못 출제합니다. 그건 증명이에요, 증명. 연산 중심이에요, 수능은. 수리논술 들어보셨죠? 그 연산으로 출제가 될까요? 논증으로 출제가 될까요? 논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 연산 수학을 잘하는 애가 수학을 잘하는 걸까요? 논증 수학을 잘하는 애가 수학을 잘하는 걸까요? 논증 쪽을 잘하는 애가 수학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힘이 돼주는 거냐면은 그 논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논리의 근간을 두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 제가 그 질문이 나오셔서 얘기했지만, 근데 이 논리를 이렇게 수학으로 한정하고 있으면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뭐를 해야 되냐면 이 논리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수학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뭘 붙여줘야 되냐면 국어를 붙여주고 영어를 붙여주고 뭐 과학, 사회를 붙여주면 그게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싶으시죠? 공부 잘하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공부 잘한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거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작정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장시간 그냥 뭐 연습장 작살내고 있는 거, 그게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얘가 질문하는 바가 뭐고 그 속에 어떤 로직이 숨겨져 있는가, 이걸 읽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방금 얘기 드렸지만 여기에 수학이 한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파생을 시키는 겁니다. 실제 수학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어느 대학이든지 그 학생부 종합 같은 거 할 때 그 문과든 이과든 간에 수학 성적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학 잘하는 애가 나중에 뭘 할 수 있죠? 공부 잘할 것이다라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수학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몇 점 계산 잘하는 그런 수학은 아닌 겁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게 논증이고. 근데 어차피 어머님들 이제 수학을 열심히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수학만이 또 전부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제 한 두어 가지 정도의 어떤 방향성을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수학으로 논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럼 논리라는 건 지금 뼈대만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다 뭘 해줘야 되죠? 살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럼 살은 뭘 가지고 붙여야 되는데? 그럼 또 이제 교과서 너무 좁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죠. 자, 자연계 학생들도 포괄적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다. 이거 어느 대학에서 나온 말이냐면은 연세대학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야의 책이든지 읽고 또 읽어가는 사이에 생각하는 힘, 글쓰기 능력, 전문지식, 의사소통 능력들이 만들어진다. 서울대는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우는 사람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게 하나의 비극입니다. 우리의 비극이 어떤 거냐면은 참 그 대학 입시라는 걸 갖다 인생의 모든 걸 다 걸어버리죠. 그죠? 이게 뭐 답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 애들이 독서 능력이 자라는 시점이 있습니다. 막 이게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시점이 보통 몇 학년이냐면 중2 때입니다. 중2 때, 중3 때, 고1 때 이게 피크를 그리면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애들이 중2 때 뭘 하냐면은 학원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 학원을 다니냐?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대학 가야 돼. 대학이 중요해. 그래서 독서를 접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뭐죠? 독해력 빵인 애들이 나오는 겁니다. 논술적인 독해력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아예 자기소개서나 여기다 뭘 넣어야 되냐면 자기가 읽은 책을 갖다 넣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 있는 어떤 책들을 읽으니까. 그 다음에 학생부에도 보면 이제 독서생활 기록부라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채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연세대는 이제 자연계들한테도 독서가 중요하단다 이런 언급을 하죠. 대학은 뭘 원하고 있는 거냐면 어떤 기계화된 애들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이런 애들을 원하는 겁니다. 이 독서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능력을 개발한 그리고 로직. 그 아까 시험의 패턴들이 다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논리력적 사고력을 본다, 추론 능력을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우리가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뭐냐? 독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이제 뭐 어떤 책을 봐야 되냐 고민되죠. 만화책도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시간이 없긴 왜 없어요? 만들어야지. 그게 더 중요한 시간이지. 나중에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그때 차라리 책을 읽어가지고 책이라도 많이 만들어놨으면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되는데 예전에 그랬어요. 진짜로. 어떤 애들이 있으면 그 재수생 중에 하나가 이걸 재학생 시절에 전혀 안 써먹었어요. 근데 제가 학생부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너 됐다 해가지고 저기 학생부에 있는 그거 가지고 자기소개서 써가지고 서울대 들어갔어요. 예? 그전에는 내신 몇 등급이냐면 2등 2점 몇 등급 그런 애였어요. 2점 몇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서울대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쪽으로 많이 던지잖아요. 독서량 장난 아니었던 애거든요. 근데 이걸 그 전에 있던 재학생 시절에 뭐냐 못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 예? 재수하면서 그로 이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예?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그 독서가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근데 지금 대다수가 지금 어느 쪽으로 이제 가려 그러죠? 독서보다 이제 뭐 하려 그러죠? 그러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게 독서를 하는 게 도움이 되고 사고력을 개발하는 길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독서 중요한 거 독서. 그 다음에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기소개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이게 좀 자기소개서라는 게 그때 어머님들 이제 고3이 됐을 때 그게 과연 그 남아 있을지 여부는 그때 가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대학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죠? 내신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도 자기소개서 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떤 애들이 자기소개를 잘 쓰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저도 이제 오늘 이 중상어머님들 대상으로 뭘 얘기를 할까 어떻게 고민하다가 이제 가져온 거라서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엄마하고 사이가 좋은 애들이에요. 왜요? 이상해요? 저기 대입이라는 게 대학 입시라는 게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냐면은 엄마하고 애들 사이를 갖다 왼수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특히 나중에 고3 되고 결과 나왔을 땐 진짜 서로 원수 됩니다. 합격을 하면은 뭐 그나마 어쩔지 모르겠는데 불합격이면 모든 게 엄마 잘못이에요. 예? 엄마가 뭔 잘못했다고? 예?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에 이러는데 예? 서로 그래가면서 왼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트라우마가 되면 나중에 이제 몇십 년 있다 그거 가지고 아주 그냥 엄마들 당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좀 제 생뚱맞게 들렸죠. 엄마하고 사이가 좋은 애가 자기소개서를 잘 쓴다. 왜 그러냐면 자기소개서는 나 혼자 쓰는 거 아닙니다. 자기소개서는 어떤 거냐면은 엄마하고 같이 쓰는 겁니다. 나를 옆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참 객관적이 되질 못합니다. 참 심각한 문제인데 과대평가가 좀 심하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자기 자신을 나 자신을 갖다 제일 그동안 속속들이 봐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거든요. 자기소개서 쓸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뭐 글쓰기라든가 이런 능력들이 이제 독서라든가 이걸 통해서 키워지는 거고 중요한 건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지려면 그 악어가 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 옆에서 관찰했던 엄마가 그나마 어떻게 되겠어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다고요. 그냥 이 건이 있었으니까 여기다 이 건을 연결시켜서 뭘 만들어 보자 이런 식의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 되면은 자기소개서가 수월하게 나옵니다. 자기소개서가 한 번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 차례 가공을 거쳐야 되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제가 볼 땐 엄마입니다. 엄마. 선생이나 이쪽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제일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좀 가끔가다 엄마가 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진짜 문제 있는 엄마들도 있어요. 좀
뭐라 그럴까 너무 과대평가 막 이런 거 그러면 안 되고 좀 침착한 마음으로 그걸 봐야 되거든요. 특히 이쪽 입시 전형들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옛날에는 그냥 저 학력고사 시험 보고 와서 그냥 기다리고 원서 쓰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되냐면 뭐 전형 명칭도 여러 가지고 구조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거 애들이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해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엄마가 해야 돼요. 이걸 또 이제 또 뭐 컨설턴트한테 맡긴다? 컨설턴트 믿지 마세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되려 이쪽 연구를 한 엄마들보다 어떠냐면 더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엄마들이 어떤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서 이걸 봐야 되거든요. 아, 우리 애가 성적이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라인을 어디까지 잡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대학에 요강을 봤더니 어떻게 돼 있고 그렇다면 뭐를 준비해두고 이런 식의 어떤 구도를 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애의 뭐를 여기다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 있잖아요. 그 시나리오가 엄마들 머릿속에서 실제로 잘 나와요. 애 머릿속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진짜로 안 나와요. 애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학생 되면은 그런 시나리오보다는 뭐가 더 급하냐면 당장 시험이 급해요. 예? 근데 자기소개서 쓰려면 고3 때 그냥 한 두어 달 깨지게 돼 있는데 예? 엄마가 그런 걸 해줘야지.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직접 쓰지 마세요. 그거. 예? 애더러 쓰라 그러세요. 그거. 얘기를 해주셔라 이거야. 예?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소통과 대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대화를 하시면 서로 행복해지게 돼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게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도전. 이건 어떤 거냐면 나중에 고등학생 됐을 때 좀 이렇게 하세요. 이것도 이제 서울대학에서 나오는 말인데 어려운 과목, 소수 인원 수강 과목에도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거라 이런 거 있습니다. 어느 대학이든지 이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과목 선택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가급적이면 머릿수 많은 거, 그죠?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머릿수가 많으면 그 상위권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하는데 상위권 가면 성공이죠, 못 가면 실패입니다. 예? 근데 어느 대학이든지 뭐가 있냐면은 인원이 소수인 과목에 대한 도정치를 부여해 줍니다.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어느 다른 대학들도 다 그럽니다. 근데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좀 도전하거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 나중에 보면은 거의 선택하지 않는 과목 중에 하나가 고3 때 선택 안 하는 과목이 물리2입니다. 그런 걸 좀 해보거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냐면 도전이고 호기심을 발휘를 하는 거잖아요. 지적 호기심.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 좀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얘기한 건 과목 가지고 얘기했지만 이게 꼭 과목에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새로운 활동들도 여기에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이런 거죠. 악기를 다루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좀 그런 걸 하는 게 좋습니다. 다양하게. 지금 현재 어떤 수시 학생부 종합의 모델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게 우리 수시 제도가 뭐냐면 미국 거를 본받은 거예요. 미국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얼리 시즌하고 레귤러 시즌이라고 있거든요. 얼리 시즌이 일종의 우리한테 수시에 해당이 되는데 미국에서 대학생들 대학 뽑을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미드나 이런 거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나오는데 굉장히 좀 다방면으로 적극적인 그런 애들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대학에서도 애들을 선발할 때 그런 걸 갖다 선호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하셔야 될 거 기록.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기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록은 이제 학생부에 남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학생부 아닐지라도 어떻게 하냐면 어머님 나름대로 기록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예.